안녕하세요. 네, 문제 풀어보셨죠? 네, 이제 풀어보셨는데 사실 오늘 이번 첫 시간이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깊은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 시험 패턴을 보면 작년 시험도 난이도가 굉장히 깊은 시험은 아니었어요. 작년 기출 시험이. 그렇긴 하지만 어려웠던 이유가 난이도는 깊진 않았어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 시험 문항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많이들 어려워했어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어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깊으면 또 깊은 대로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깊지는 않아도 문항수가 많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다 나름대로 다 특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라 제가 문항수도 그닥 그렇게 약술까지 7문제를 제가 집어넣었고, 그렇게 문제 자체도 계산 문제를 어렵게는 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풀어보시면서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 문제만큼은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좀 몇 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장 가셔서 어떻게 답안을 쓰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제가 우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거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수준이 거의 비슷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시험 이제 답안 적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가 90분 동안 10장의 시험지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장의 시험지를 채우려면 한 문제당, 그러니까 한 장당 대략 10분 안쪽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계산상으로. 그죠? 결국은 8분 정도 시간을 가져야지 10장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답안을 쓰실 때 연습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시계를 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면 실제 시험장에 가셔도 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눈여겨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화이트나 그런 거 못 쓰셔요. 지우개도 못 쓰시고. 그래서 볼펜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댁에서는 연필로 막 쓰시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볼펜으로 쓰시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도 볼펜으로 쓰셔야 되고, 집에서 쓰시는 볼펜조차도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써야 되는 볼펜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간혹 보면 그 수험생 볼펜이라고 해서 그걸 아예 장만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따로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내 손에 편하게, 우리가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와요. 그리고 총 과목당 10장씩이면 40장을 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립감도 내가 가장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팔 떨어져 나가요. 물론 그 시간에는 긴장을 해서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가는지 안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쓰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편안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볼펜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볼펜도 글씨를 쓰실 때 가장 내 글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두께가 있잖아요. 0.7, 0.5 이렇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두꺼운 볼펜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써지면서 너무 얇으면 시험지가 약간 비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볼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참고로 1.0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시험지 쓸 때 틀리면 여러분들 2줄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오타나면 2줄로 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지우개는 볼펜이니까 지우개는 당연히 못 쓰시는 거고, 화이트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색깔 볼펜 못 쓰는 거 아시죠? 검정 볼펜이나 파란색 볼펜만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파란 볼펜을 굳이 쓰시진 않겠죠. 그래서 검정 볼펜을 그냥 통일해서 쓰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험지를 훼손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10장을 딱 나눠줘요. 10장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게 B5 사이즈인가요? A4보다 약간 작으네? 그죠? B5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사이즈가. 그런 계산 문제를 할 수 있는 연습장 종이를 하나 줘요. 거기다 계산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고 10장을 나눠주는데 그거는 훼손을 하면 안 돼요. 찍거나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10장을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문제를 썼다가 뭐 3번 문제를 썼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번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뭐 8문제까지 있으면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제가 분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면 뭐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40점이다. 그리고 2번 문제가 뭐 20점이다. 그리고 3번 문제가 뭐 10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각 점수당 시험지 이거는 장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4장, 20점은 2장, 10점은 1장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를 딱 본 순간 난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내가 모르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그러면 얘를 붙들고 연연해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아는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4장을 과감하게 넘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시게 되면 4장을 패스를 해서 그 다음 몇 장이에요? 5번째 장부터 2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4장을 그냥 점프해버리고 시험지를 그냥 백지로 우선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걸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거 있으면 여기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점수의 배점에 해당되는 장수를 또 그냥 또 남겨놔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요. 그리고 다 아는 것을 풀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다시 잘 모르는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4장을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생겼어도 그걸 감안하고 채점자들은 채점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연연히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런데 1번부터 예를 들어서 8번이 있어요. 내가 7번 문제를 모르겠어요. 아예.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으로 좀 달라요. 생각들이. 뭐 엄한 답 아예 쓰지 말라고 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문제라도 약간 답인 것처럼 좀 글짓기라도 해서 저는 약간 쓰길 바래요. 좀 아예 백지로 저는 내면 그리고 정말 시험지를 채점을 막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을 채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꼼꼼하게 채점을 하신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며칠 동안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겠지만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이거 OMR 카드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라도 좀 글짓기라도 해서 좀 문제라도 좀 쓰라는 거죠. 백지로 남겨놓지 마시고요. 다 잘 쓰고 이거 하나 공백 남겨놓은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술은 물론 약술 암기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산 문제의 배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틀리고는 그에 합격을 하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약술이나 계산 문제나 다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O 아니면 X가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이 부분이 좀 맞았으면 여기에 점수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약술이 됐든 계산 문제가 됐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도 법률상 책임이 맞으면 계산 문제가 엉망이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보험자 책임이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뭐가 됐든 간에 좀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계산 문제를 내가 썼는데 계산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산수 끝까지 하려고 막 애쓰셔서 그 시간 다 잡아먹지 마시고 시기라도 쓰세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근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 다 풀었다가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식이라도 먼저 다 쓰시라고요.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산수까지는 못했구나라는 거를 채점자가 좀 감안하면서 채점할 수 있게끔. 산수는 진짜 우리 이 연령대 산수 못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까지는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답은 못 썼어요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게끔 여기 식을 다 적어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제가 답안지를 보다 보니 그래도 제일 깔끔한 답안지가 중간부터 쓰는 답안지보다는 앞부터 채워나가는 답안지들이 답안지도 꽉 차 보이고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간부터 쓰는 답안보다는 앞부터 채워나가는 답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중간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부터 채워나가시길 권하고, 그리고 번호는 좀 정확하게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1번이면 1번. 그래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쓰시고, 뭐 2번 문제면 이제 넘겨서 뭐 2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번호에 대해 정확하게 매겨주세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뭐 2번 문제에 뭐 소문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2-1번, 뭐 2-2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채점자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줄 쓰고 1줄 쓰기를 지향해요. 그래서 대량 오타가 나오더라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 오타가 나오더라도 그냥 한 줄 정도 오타, 그냥 몇 개 단어만 오타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여기 뭐 끼워 넣기 하면 그만이지만, 대량 오타가 나오면 그때는 답안지 바꿀 시간도 없는데 그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한 장씩 다 이상만 썼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뭐 그래서 아예 답안지를 아예 체인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게 돼버리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진짜 멘붕 오거든요. 그러면 2줄 이렇게 그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이렇게 2줄 쓰고 1줄 띄우기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 장수 메꾸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줄 쓰고 1줄 쓰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줄 쓰고 1줄 쓰기를 꼭 습관화하시고, 그게 처음부터 안 돼요. 쓰다 보면 그냥 그게 습관 안 되신 분 그냥 이어나가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안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근로자가 사상한, 지금 업무 중에 사상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상 책임에 관한 부분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모범 답안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법률상 책임을 한번 잡아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근로자가 사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법률상 책임 부분은 어떤 걸 잡아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근로자가 지금 다쳤어요. 재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법률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찾아내실 수 있으시죠? 민법 390조, 그리고 또 750조, 그죠? 그래서 지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안전교육, 불감증, 그런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조치가 제대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법 390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리고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답안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산재에서 초과된 부분들을 보상하는 보험이 지금 이런 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답안에다가 예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상 책임은 지금 짧지만 이 정도만 적어 주시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암기를 하세요. 쓰다 보면 내가 암기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답안에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우지 않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근로자가 지금 사상을 했어요. 추락해서. 그래서 지금 치료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비가 지금 발생했고, 휴업손해가 또 발생을 했을 것이고, 장애로 인해서 상실수익이 또 발생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자료 부분이 또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치료비를 지금 산재에서 지급한 비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산재에서 지급한 비용이 자, 산재에서 지금 지급한 비용이 뭐예요? 요양급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로 열고 요양 중 간병비 포함해서 지급이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치료비 포함, 치료비 전액, 간병비 포함. 근데 우리 문제에서 잘 볼게요. 자, 여기서 치료비는 우리 얼마가 나왔어요? 금액, 치료비 2천만 원, 그리고 간병비 1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향후 치료비가 나와 있어요. 자, 평가 후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 후 금액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그쵸, 향후에 지급돼야 되는 금액을 미리 앞당겨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좀 뺀 현재 가치로 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산재에서는 향수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 고정물 제거비라든지 지금 치아 관련 치료비, 그래서 향후 치료비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세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성형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산재에서 뭐 지급하는 비급여라든지 산재에서 이제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급여 부분만 지급을 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급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액보다도 좀 높게 측정되는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시험에 이런 문항들이 나오면 이거는 산재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 초과되는 금액들은 그 이후에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그거 다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포함이라는 금액은 산재에서 얼마를 지급했다는 얘기다? 2,100만 원. 그 답안에 있는 거는 오타예요. 제가 간병비를 빼고서 신나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정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수정한 답안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그거를 답안은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가실이 몇 %죠? 20%.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내용을 우선 볼게요. 그리고 휴업급여는 얼마를 지급했어요? 2,400만 원. 그래서 지금 산재에서는 지금 치료비가 2,100만 원, 요양급여가, 그리고 휴업급여에서 2,400만 원 지급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거를 산정하는 게 이 문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이제 가려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치료비. 그래서 이 치료비 부분을 기왕치료비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비는 2천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얼마였죠? 100만 원. 그래서 합이 2,100만 원. 근데 가실이 몇 %예요? 20%. 그래서 1-20% 하면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1,680만 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산재는 지금 가시를 적용을 안 하지만 여기 가시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배상. 네네네네. 네네. 네. 지금 가실 적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680만 원이 지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향추는 지금 산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향추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향후치료비로 지금 지급 안 된 부분이 얼마예요? 내고정물 제거비가 200만 원, 치아 관련 치료비가 500만 원이에요. 자, 내고정물이 200, 치아 관련이 500, 합해서 700. 이것도 가시를 적용하면 몇 %죠? 20%. 그러면 얼마예요? 87에 56, 5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향수는 산재에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지급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어때요? 여기 기왕치료비는 산재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익상계를 해야 되죠. 그죠? 이중보상을 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산재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2,100만 원을 지급했죠. 2,100만 원. 치료비. 이해되세요? 그래서 2,1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 비용 결국 0원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산재에서 2,100만 원을 여긴 0원. 그리고 여기는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이 없으니까 결국은 5,600만 원이 아니라 560만 원이죠. 560만 원. 그래서 560만 원을 치료비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사배책에서. 이해되시죠? 치료비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여기 지울게요. 모르시면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치료비는 다 지급을 했고 560만 원 나왔고 그 다음 휴업급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지금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들 계산을 해야 되겠죠. 휴업급여. 자. 휴업손해는 우리 지금 이 사람의 임금이 12만 원이에요. 만약에 지금 12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만약에 월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300만 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1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휴업손해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30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0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얼마나 입원했어요? 지금 8개월. 그래서 지금 호프 개수가 지금 8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장애 지금 진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은 장애 진단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00%. 노동력 상실률은. 그리고 가실 몇 %예요?
1 마이너스 20%. 그럼 다 적용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2,304만 원이요? 2,304만 원. 2,30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2,304만 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순익상계 아까 산재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2,400. 그러면 23040 2,400 지급했으면 결국은 산재에서 더 많이 지급했네요. 그럼 0원. 그죠? 휴업 손해에서는 더 지급할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 지급할 게 이제 장애를 이 사람이 입었어요. 장애가 몇 %예요? 장애가 50%인데 영구장애예요. 영구장애. 그래서 50% 영구장애여서 결국은 가동연한까지 이 사람이 50% 영구장애인 부분에 대한 임시수익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2번 계산해야 돼요. 하나는 이 사람이 퇴원 이후부터 이 사람이 지금 근로자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이 사람은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그 정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기간 지금 2년 동안 계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금 그 기간을 지금 산정을 한번 해야 되고 계약 이후부터 가동연한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2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2번을 계산하도록 할게요. 지금 임금이 12만 원이니까 퇴원 이후부터 계약 기간까지 그리고 하나는 더 계약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 이렇게 2번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액은 12만 원에 30일 그리고 가동 연한까지 호프 개수가 10이네요. 계약기간까지 호프 개수가 10. 그리고 이 사람의 가동 지금 상실이 50%. 그리고 가실이 몇 %죠? 20%.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나와요? 금액 얼마 나오죠? 네? 봐야겠네요. 1억 4,040? 1,440. 1,440. 자,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계약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자, 지금 일용 임금이 얼마예요? 도시 일용 임금이 8만 원. 8만 원에 며칠 곱하죠? 22일. 잊지 마세요. 22일. 그리고 호프 개수가 210. 만약에 지금 계약 이후부터 가동연한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퇴원 이후부터 가동연한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210에서 10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퇴원 이후부터 가동연한이라면 이중으로 계산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약 이후부터 가동연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10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50% 1 마이너스 가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금액이 얼마죠? 1억 4,784만 원. 84만 원.
땡땡땡.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합산을 하면 얼마죠? 이거 합산하면 얼마요? 1억 6천 200 1억 6천 263? 23이요? 1억 6천 200? 24 1억 6천 264 이렇게 나오나요? 1억 6천 264 1억 6천 224 1억 6천 224만 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급한 금액이 없죠? 그죠? 산재에서 있나요?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얼마 지급했어요? 얼마? 아, 장애부 3,500만 원 지급했네요. 3,500. 그럼 빼면 얼마예요? 1억 2,724만 원. 이렇게 사배책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칠판이 너무 너저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답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긴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위자료 계산만 하면 되죠? 산재에서 위자료 줘야 안 줘요? 산재에서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장애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영구장애죠. 50% 영구장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구장애는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한시장애로 계산이 나오게 되면 한시장애는 여러분들이 3분의 1만 적용을 해서 주면 돼요. 한시장애로 나올 때는.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만약에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지급을 한다.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영구장애니까 지금 위자료 부분 위자료 1억 장애율 50% 1 마이너스 60 곱하기 가실이 20%였죠. 그래서 금액이 지금 계산하면 4,4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4,400만 원. 근데 만약에 얘가 영구가 아니라 한시 만약에 50%라면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준다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영구가 아니고 만약에 한시였다면 위자료를 3분의 1만 지급을 한다고요.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 지급하는 금액이 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 위자료 부분을 다 합산을 했더니 휴업손해랑 상실수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을 했더니 1억 7,684만 원이 됐어요. 근데 한도가 얼마죠? 2억이니까 2억 한도 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급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공부하시다가 또 모르는 거 나타나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의무보험과 의무보험이 지금 같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험자가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다중이용업소가 7월 달부터 금액이 이제 약
개정돼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약술로 안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상이 됐네요. 그래서 한 명은 현장에서 아예 죽었고 한 명은 치료 중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은 그냥 사망보험금만 지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은 부상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을 해야 돼요. 치료 중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자 다중이용업소랑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보험을 먼저 지급을 하죠? 응? 네, 의무보험이 다중이용업소가 1차 보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초과된 금액을 영배책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고 초과된 금액을 영배책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뢰 먼저 손해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뢰 손해액. 그래서 부상은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3천만 원. 그리고 사망의 손해액은 얼마 나왔어요? 2억 5천. 우리 다중이용업소 치료비, 1급 치료비 한도가 얼마예요? 부상 치료비 한도. 3천. 1급 한도가 3천. 그리고 사망은요? 네. 사망 한도는 1억 5천. 이 금액을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겠죠. 이 금액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중이용업소에서 결국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다 지급이 되겠죠. 한도 내익당 3천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은요? 그쵸. 1억 5천만 원. 그래서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지금 1천만 원이, 아니 1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1억이. 그리고 병은 얼마예요? 3억. 여기도 사망 한도가 다중이용업소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결국 사망으로 받는 금액이 마찬가지로 1억 5천이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 1차적으로 지금 을과 병이 받는 금액이 을은 1억 8천만 원. 부상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병은 1억 5천만 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초과한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지급해야 되는 게 영배책이에요. 그래서 영배책에서 지금 영배책이 한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네, 사망은 1인당 지금 1억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억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자기 부담금이 있네요. 500만 원. 자기 부담금 5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1억 한도 자기 부담금 500. 그래서 지금 을은 지금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죠? 1억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병은 1억 5천이 있었어요. 그죠? 다중이용업소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잔액 남은 게.
자, 여기 자기부담금 500만원. 얘도 500만원. 하면 얼마예요? 9,500만원. 근데 한도가 얼마였죠? 1억이니까 결국은 한도 내기 때문에 9,500만원을 지급을 하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얘는 1억 4,500만원. 그런데 지금 1억이기 때문에 한도보다 얘가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1억을 얘는 지급을 해요. 병은.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혼자서도 막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막 풀어보시고 답안도 실제 답안처럼 그냥 연습장에다 끄적이시면 안 돼요. 답안, 실제 답안처럼 이렇게 그 법률상 책임도 다 하셔서 그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뭐였어요? 상속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문제는 막 거창한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상속 문제였어요. 심플한, 그죠? 사실 제가 문제 여기다가 돈 문제도 잔뜩 집어넣으려다가 첫날이라서 그냥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속 문제만 그냥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래요?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 1억 5천만 원이고 사배책에서 지금 지급한 금액이 1억 4천과 위자료 7천만 원이니까 결국은 2억 1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산재법에서 지금 지급하는 이거 뭐야? 우리가 산재에서 지급하는, 우리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우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그 대상과 그리고 민법상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 대상하고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제뿐만이 아니라 자보가 됐든 산보험이 됐든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러면 산재에서 우리 1순위는 누구예요? 상속권자 1순위. 산재에서. 네, 배우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누구까지 포함이 돼요?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혼 배우자 다 가져가기 때문에 혈육이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건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민법상에서는 1순위가 누구예요? 민법상에서. 네,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5할에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면 산재보험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사배책에서 지급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2억 1천만 원. 그럼 1순위는 누구라고요? 산재법에서는, 문제는 산재에서는, 그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사람은 1순위로는 배우자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죠? 사실혼 배우자. 그래서 1순위가 결국은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다 가지고 가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민법상은 누가 지금 사배책은 누가 상속을 받는 거죠? 지금 자녀가 누가 있어요? 아들, 딸. 그래, 딸이 1년 전에 사망을 했대요. 지금 아버지가 먼저 죽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사망을 했대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대습상속이 일어나야 되죠. 대습상속 뭔지 아세요? 네. 만약에 그 상속받을 자가 먼저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 상속 그 권한을 잃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직계 비속에게 상속을 대신하는 게 대집상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딸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지만 그에게는 배우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수상속이 이루어져서 그 상속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1순위는 직계 비속가 플러스 배우자인데 사실혼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결국 직계 비속이 누구였어요? C하고 D죠. C하고 D인데 D는 사망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서 D의 자녀 누구죠? D의 자녀 F하고 그리고 남편 E가 대신 이제 D의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E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5화를 더 가져가고 자녀는 2를 가져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2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C가 n분의 1로 가져가게 되면 얼마예요? n분의 1로 가져가게 되면 금액이 1억 500. 1억 500만 원. 그래서 C가 가져가는 지분은 1억 500만 원. 그래서 D의 지분도 마찬가지겠죠. 1억 500만 원에 대한 지분을 대수상속해서 E가 1.5, F가 2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E는 1억 500만 원 곱하기 5분의 3 5분의 3 F는 500만 원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계산 다 일일이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남겨놓으라고요. 여기까지만 계산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금액이 6,300 그리고 얘는 4,200이래요. 이렇게 해서 상속 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날이라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계산 문제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장짜리가 또 있어요. 한 장짜리 시험지도 받으셨죠? 한 장짜리 시험지 받으셨죠? 그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저희 문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제가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교재에. 그래서 이따가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고 그 두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패턴으로 또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